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좀 우승에 더 가까운 팀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스포츠 클래식 본격적인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시리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최종 보스 기아 타이거즈, 압도적인 정규리그 우승팀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정규 시즌 우승팀이에요. 기아 타이거즈 드디어 등장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기아의 매력은 모든 걸 파괴하는 방망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슈퍼스타 김도영을 포함해서 굉장히 강타자들이 많은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아가 팀 OPS가 0.828로 전체 1위입니다. 타구 투자라서 전체적으로 기록이 좋지 않냐 할 수도 있지만 차원이 달라요. 2위가 롯데예요. 롯데가 0.782, NC가 3위 0.781입니다. 삼성이 팀 OPS 공동 5위인데요. 0.774를 기록했거든요. 기아가 0.828. 그러니까 2, 3위권 그룹과 훨씬 차이가 나는 1위란 얘기죠. 다른 팀하고 레벨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공격력 최강팀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광고 스킵하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인터넷, TV 설치, 정수기 렌탈은 어디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비교원 인터넷 가입 원할 때 인터넷 비교원 할 때 비교원 봐도 잘 모르는 인터넷 통신사 혜택. 이제는 비교원에서. 한 통신사를 오래 쓴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혜택 찾아 이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이걸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모르셨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원 2024년 8월 기준 가입자 60만 명, 현금 사은품 983억 이상 지급, 유강남 120명 이상 지급. 인터넷 가입 시 휴대폰 통신사도 변경하면 최대 108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인터넷 비교원에서 단 3초 비교 견적 받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인터넷 비교원 서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두 번째로는 이 팀은 저는 투수도 단기전에 좀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플레이오프 하기 전에 삼성이 단기전에 강할 것 같은 팀 컬러다 라고 예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홈런포 그리고 수비가 좋기 때문에 강할 것 같다 얘기를 드렸는데, 반대로 투수 중에 단기전에 강한 팀은 구위가 좋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좋은 빠른 볼을 통해서 찍어 누르는 그런 투수들이 질비한 기아 타이거즈이기 때문에 단기전은 힘의 승부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투수들도. 그렇기 때문에 기아가 포심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142.9km로 전체 1위입니다. 일단은 탈삼진율, 피장타율, 헛스윙률 이런 게 가장 높아요. 9위로 찍어 누르는 팀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팀 평균 자책점 1위의 투수력을 가을에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투타가 강하다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이 푹 쉬었습니다. 무엇보다 체력이죠. 지금 거의 보름을 쉬고 나오는 상황인데, 안 그래도 삼성 같은 경우는 좀 지쳐있는데 기아는 풀파워로 나온다? 이거는 상대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울 수 있겠다. 아마도 시리즈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차이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기아 타이거즈가 약간 좀 우승에 더 가까운 팀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삼성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입장입니다. 근데 삼성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그냥 질 수 없잖아요. 상대가 강하다, 전력이 좋다, 그렇다고 그냥 마냥 포기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같이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삼성 같은 경우는 저는 원태인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습니다. 이런 시리즈의 흐름을 바꿀,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스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게 원태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시리즈 1선발이 예상이 되죠. 원태인 선수가 1선발로 나오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가장 많은 선발로 나올 선수가 원태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야구 같은 경우는 전력 차이가 나도 선발 투수 한 명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잘하면 그 경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과정에 상관없이 결과를 가져가면 되는 한국 시리즈이기 때문에 저는 원태인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태인이가 한국 시리즈 가서 1선발로 나오고 싶다고 9월 8일 경기 후에 말했습니다. 진짜 나오네요, 이제 때가 그러면. 왔다. 태인아 보여주라. 빅게임 피처. 보여줘야죠. 그러면 빅게임 피처를 딱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체력 소모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삼성은 LG나 KT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4차전에서 끝냈어요. 그리고 삼성은 이 비가 이제는 좀 야속했겠지만 지금은 좀 고마운 비가 될 수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때 계속해서 한 번 경기하면 한 번 쉬고, 한 번 경기하면 한 번 쉬고, 연전을 안 했어요. 한 번도. 2번 연속으로 경기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팀에 비해서는 체력 소모가 충분히 덜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때마침 이제 또 월화 비예보가 있거든요. 팀 삼성에게 굉장히 좋은 비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체력이 걱정되는 선수는 삼성의 세 선수, 레이에스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강민호
강민호, 이재현 센터 라인에서 교체 없이 뛰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김지찬 선수는 중간중간에 빼주면서 어느 정도 관리는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재현하고 강민호는 좀 지친 티가 납니다. 근데 이게 비가 좀 오면 충전을 할 만큼 정도로 지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 비가 오면 삼성은 가장 강력한 도전자의 옷을 입고 구자욱 선수의 회복도 가능해지니까 그러면 충분히 도전할 만한 조건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1993년에서 이제 2024년으로 가는데 이종범, 양준혁 그리고 김도영, 구자욱 이렇게 이야기를 꼽아봤습니다. 이종범, 양준혁에서 김도영, 구자욱으로 왔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명문팀은 기아와 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1년 만에 너무 오랜만에 만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제대로 된 맞수가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데 이 두 선수 93년도에 이종범과 93년도에 양준혁 이 두 선수가 만났고 그리고 평생의 라이벌로 지냈죠. 정말 기막힌 라이벌리. 삼성과 해태 영호남을 대표하는 야구 선수였고 정말 양분했어요.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그들의 후계자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도영과 이종범 특히 김도영 같은 경우는요 이종범 선수가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KBO 리그 역대 최고의 툴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역대 최고의 툴가이 이종범이 현대식 야구 버전에 맞게 재탄생한 선수가 바로 김도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범의 아들은 이정후지만 실제 플레이 스타일은 김도영이 정말 더 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93년 한국 시리즈 MVP 이종범을 이어받은 김도영이 과연 이번 한국 시리즈에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김도영, 후보 최고의 툴가이 타이틀을 갖고 싶다면 박로환을 넘고 와라. 뭘 못 넘은 거예요 지금. 김도영이 못 넘은 게 뭐죠 도대체. 자 그리고 양준혁과 구자욱인데 양준혁에 비해서 구자욱 선수는 조금 비율이 좋아지고 외모가 좀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구자욱 선수가 사실은 지난해까지는 삼성 팬의 기대치를 오히려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원래 기대치는 엄청 많았지만 분명히 잘한 건 사실이지만 좀 아쉽다. 양준혁, 이승엽 이런 레벨에 비해서는 좀 아쉽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 완전히 일치월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력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리더십도 상당히 좋아졌고 야구 선수로서 한꺼풀을 벗어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자욱 선수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부상 때문에 김도영 선수와 함께 멋진 승부를 보여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부상 때문에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의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와서 조금 구자욱이 회복할 상태가 되면 김도영과 구자욱의 정말 멋진 한국 시리즈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백수의 왕 더비 디귿듯. 그렇네. 호랑이와 사자의 맞대결. 과연 호랑이가 더 크게 포효할 것인가 사자가 더 크게 포효할 것인가. 재밌는 점은 기아 같은 경우는 그 기록이 있죠. 11번 한국 시리즈에 올라와가지고 11번 동안 모두 우승을 했다는 거. 준우승을 안 했어요. 기아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가을 야구에 와카에서 그냥 떨어지면 떨어졌지 한국 시리즈에서 준우승은 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 일단 가면 무조건 우승을 했던 기록이 있는데 12번째 도전. 약간 KBO 리그의 언더테이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양 팀의 맞대결도 좀 재밌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와 기아 타이거즈가 31년 만에 만났는데 기아하고 삼성이 이제 지금까지 만난 게 꽤 많이 만나긴 했어요. 1986년 해태 타이거 시절에 기아로 이름 바꾸곤 처음 만났습니다. 해태 타이거즈 시절에 86년도에 기아가 삼성 상대로 4승 1패로 우승. 그리고 87년도 한국 시리즈에 또 2년 연속으로 만났는데 4전 전승으로 퍼펙트로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90년도 플레이오프에서 만났을 때는 오히려 삼성이 3연승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삼성이 해태를 잡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한국 시리즈에서 6번을 붙었고 4승 1무 1패로 해태가 우승을 했습니다. 기아 삼성 시리얼 더비라는 짧았는데 웃기더라고요. 히읗 콩프로스트 vs 콩프라이트. 과연 켈로그가 더 셀지 동서식품이 더 셀지. 시리얼 더비. 나는 첵스. 근데 전 첵스를 좋아합니다. PPL 받고요. 기아 선수들도 뭔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부담감을 이겨내야 진짜 왕이 될 수 있으니까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대결 또 재밌게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또 이 시리즈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좀 쫓아다니면서 중계 방송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국 시리즈도 많이 찾아오시고 삼성과 기아의 경기 드디어 이제 김도영이라는 슈퍼스타가 나오는 시리즈가 되는데 기아의 경기 많이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내일 라오어 양현종 이렇게 가면서 시리즈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는 오랜만에 한국 시리즈 간 부분 축하드리고 기아 타이거즈와 함께 정말 멋진 승부를 통해서 야구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주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